현행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의 장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의 장으로 개정하고 현재 법률에 담겨 있지 않은 자립생활 권리에 관한 정의 규정, 그리고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자립기반 서비스들에 대해서 상위법의 그 근거를 명시하고, 동시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관한 역할과 국가적 지원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립생활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통칭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법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작년 12월에 21대 국회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했었던 통칭 복지시설화 법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수렴시켜서 관리와 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했었던 당시의 법안이 불러일으킬 모순과 우려점들에 대한 상당 부분도 불식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피플 퍼스트 서울센터는 발달장애인 소수 육성형 센터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처음 생긴 것은 2016년으로 복지부 지원을 통해 대구광역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플 퍼스트 서울센터는 두 번째로 만들어진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자립생활센터 역사상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이 리더인자 센터장으로 취임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 251개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개의 센터가 발달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 특화센터 유형으로 이 센터들 중 7개의 센터가 발달장애인 동료 상담가를 두고 있고 6개의 센터는 발달장애인 센터장이 리더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소수 육성형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3개소와 발달장애인 특화센터 2개소가 운영 중이고 대구, 인천, 충북에도 하나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센터는 서울시가 2022년 공무원 유형으로 이용자의 50%와 동료 상담가를 발달장애인으로 제어하는 조건을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센터의 주야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그 발달장애인 센터의 장애 능력을 의심하고 당사자성을 부정한 결과로 이 유형의 등장은 더 이상 발달장애인 센터장이 나올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3년에는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립생활센터의 의미를 서비스 전문화와 운영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하는 자립생활 지원시설의 방향으로 개편이 되어서 우리가 외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명분을 잃을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 개정에 있어 우리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은 발달장애인을 이용자로 두는 구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활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 주위에 입각해 운영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은 정말 장애인 당사자였는가, 자립운동의 주인공이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등장한 것은 이제 7년 남짓 되었지만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시작 역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민정에서 절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은 모든 공간에서 이용자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센터 때 등장한 기대보다는 좀 의심이 많았지만 우리 발달장애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우리 스스로 장애인 당사자이고 주도자이며 리더가 되어 발달장애인의 자기 옹호와 자기 권리를 외치며 발달장애인이 주도하는 공간의 기능성을 보여왔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발달장애인 동료 상담가가 활동하지 못했지만 우리 센터들은 발달장애인이 동료 상담가로 일을 하면서 발달장애인 스스로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더 이상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만들어지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어쩌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센터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모두 이 발달장애 특화센터로 서하는데 발달장애인을 이용자의 위치로만 다시 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진정 역할은 무엇입니까? 발달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상담사 등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몰라합니다. 이런 시설들은 너무도 많지만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 낯돌봄을 받으며 일생을 살아가고 있고 아니면 시설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용자로 살아가야 하는 발달장애인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가득한 시설들과 우리 자립생활센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기능을 나아지게 한다는 건가, 어떤 시간을 그냥 보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립을 함께 꿈꾸고 당사자들만이 알고 할 수 있는 지원으로 실패와 성공을 함께하는 공간이란 것입니다. 전문가들로 가득한 복지시설 유형 중 하나로 자립생활센터를 넣는다고 한들 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과 자립을 위해 성공과 실패를 함께 할 리 없습니다. 지금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꼭 운영돼야 하는 명분을 담지 못합니다. 서비스 양질과 같은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더 많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센터 구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센터들에서 더 이상 발달장애 센터장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동료 상담가로 일을 해도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데 압박을 받거나 발달장애인들에게 동료 상담가로 활동할 기회를 다시 빼앗아 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들의 운영이 위태롭겠지만 발달장애인 센터에게는 위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장애인복지법 계약을 없고 당사자들과 당당히 운영하고 리더로 활동하고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권리에 기반한 센터의 운영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실현, 인프라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엔장애인 권리 협약을 위반하고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는 중요한 상황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독자적인 역할 강화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향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등 국제 인권 규범에 근거한 장애인 당사자 권리 옹호 지원 체계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활동 그 자체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인의 동료성에 기반하여 주체적인 자조 옹호 활동을 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전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3조 자립생활 지원, 53조 2 자립생활 지원 신청, 53조 3 시설 퇴소 및 전환 지원, 53조 4 자립생활 주택 제공을 추가하여 각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의 상위법의 법적 기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제54조 명칭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 수정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자립생활센터가 관리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왜곡된 저평가에 근거하여 추진됐습니다. 자립생활센터의 중요성, 자립생활센터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논의하는 것은 부재했습니다. 현존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모조리 편입한다는 것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지니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차별화된 지향을 약화하고 기존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닌 한계를 답습할 우려가 높습니다.